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의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아마도 참여하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열무아빠님이 귀신을 어떻게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이제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빙의로 인해서 제 몸 안에 신령님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는 완전 영안이 열렸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안 내력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직업괴담이 될까요? 예, 직업괴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요. 2022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었는데, 시참 두 번째 때 돌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돌순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시아버지가 강원도 쪽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강원도라고 할게요. 강원도의 모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시공사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 근데 너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알바라고 생각하고 와서 편하게 일하면 된다. 돈은 충분히 많이 주겠다 해서 돈에 혹해서 강원도로 떠나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장례식장을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게 철거될 장례식장인데 그 안에 각종 CCTV와 그다음에 보안 센서, 보안 경보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철거될 예정인데 왜 이걸 달아놨나 해서 돌순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장례식장이 철거된다고 공포된 후에 이 장례식장 안에서 코로나 때는 학생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 겸 이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범죄가 한번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출동했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펜스 쳐놓은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보안, 경보기까지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내가 할 일은 뭔데 물어봤더니 그냥 외부인 출입만 못하게만 막아주면 된대요.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외부인만 못 들어오게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한 8시쯤에 누가 오더라고요. 돌순이가 누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시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집에서 계속 팽당시에다 놀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야 밖에 나가서 밥값 좀 해라. 그러면서 저랑 같이 근무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둘이 뭐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를 덕배라고 할게요. 덕배라는 친구가 참 이게 수다스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촉새같이 막 이게 말을 이게 재밌게 하는 친구. 그래서 있죠.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시간 죽이기도 좋고 재밌게 있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대뜸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경보기가 울려 그래갖고 CCTV 봐야지 했는데 CCTV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일단 덕배한테 야 덕배야 너 여기 있고 CCTV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들고 경보기 울리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 갖고 왔으니까 무전기를 야 덕배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너 보이는 거 있냐 했더니 형 보이는 건 없는데 지하에 시신 안치실 있는 데 있잖아. 형 거기서도 경보기 울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알았어. 근데 그 장례식장 입구는 잠가놓은 상태라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경보기가 울릴까? 약간 무서우면서도 일단은 일이니까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신 안치실 쪽 앞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내는 흥얼거림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일단 시신 안치실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주위를 계속 둘러봤는데 연가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계속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런 흥얼소리 있잖아요. 어이구, 예.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메아리가 쳐요, 소리가. 그런데 갑자기 제 귓속에 누가 귓속말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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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연가인데 계속 둘러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몸이 경직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올라오면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일랑말랑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 몸 안에서 나오셔서 갑자기 앞을 쳐다보시더니 요거 봐라. 넌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냐?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아무도 없는다는 소리가 딱 앞을 봤는데 7살 가량의 여자아이가 쟤도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야. 순간 이거 뭐지? 그러더니 신령님하고 그 꼬마 연가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순간 신령님이 소리를 팍 지르시니까 없어졌어요. 아,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게 1달러 됐다고 생각을 해서 덕배 있는 쪽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덕배가 형, 왜? 그러니까 형 근데 그 시 안 치실 쪽에 경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까 잘못해서 이거 꺼놨거든? 전원을 꺼놨었어. 근데 이게 경보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런가 순간 요거 봐라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침에 근무 끝나고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 기집애야 너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고 있냐고. 나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거 뭐냐고. 이 장례식장 뭐냐고. 왜 철거되느냐고. 나 지금 여기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니 돌순이가 아니 그냥 뭐 비행 청소년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그냥 CCTV 설치해놓고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순이를. 덕배는 퇴근했고 그래서 돌순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열무아빠 내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냥 시에서 거기 장례식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낼 거래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 건설회사에 시공사로 일거리를 준 거죠. 탈거하라고. 그거밖에 없다. 뭐 여기서 뭐 별다른 사건도 없고 그때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때도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이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돌순이도 저희 집에 대해서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시고 할아버지도 박수무당이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동네 친구라.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돌순이한테. 야, 너 여기 있잖아. 일반 사람이 만약에 나 말고 덕배가 여기 지하에 내려갔으면 덕배 죽었다고. 너 이거 제대로 알아보라고. 안 그러면 여기 덕배 나 근무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시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잤어요. 밤에 이런 일도 있고 진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온몸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누가 몸이 때리듯이 망치로 때린 듯이 아프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하고 해서 일단 잤는데 오후 3시쯤에 돌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시아버지가 너는 쉬래. 갑자기? 일단 쉬래. 그리고 내일 시아버지가 너 보러 오신다니까 일단 오늘은 쉬어. 알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겠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열무랑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덕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형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것 봐라. 지 아들내미를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로 보냈네?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니까 형 이거 경보기 제가 오늘 다 꺼놨거든요. 전원을 CCTV만 켜놓고 근데 CCTV도 다 나가고 경보기 전원을 다 내려놨는데 경보기가 울려요. 그것도 다 하나만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리고 형 그리고 무전기 형 갖고 갔어요? 아니 안 갖고 갔네. 그러니까 형 무전기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어딨어? 나 배고픈데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무한초소에 덕배를 찾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덕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CCTV 다시 켜고 화면을 보니까 CCTV에도 안 잡혀요. 그럼 이게 덕배가 어디 사각지대에 있나? 아니면 뭐가 일이 있어서 어디 화장실을 갔나? 아니면 저기 구름과자 태우러 갔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얘가 무전기로 갖고 갔었나 봐요.
그 보안초소에 있는 무전기에서 어딨어?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덕배 이거 지하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지하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입구도 문이 열려 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덕배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뭔 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안치실로 갔는데 덕배가 이게 선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로 손하고 발이 묶여져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에 그 꼬마 영가가 아주 큰 칼을 덕배 머리 위에 조준하면서 하고 저를 보면서 맞서 그러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뭐지? 근데 제가 덕배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가 묶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혼자 케이블 타이를 손과 발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묶은 거거든요. 순간 안시 옆에 고인물들 염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팍팍 이렇게 누가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계단 1층까지 쫓아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덕배를 구해야겠다 해서 안치실로 가서 근데 그 꼬마 영가는 없어졌고 딱 덕배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침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줄 몰랐어요. 막 침이 옷까지 젖은 채로 막 침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웃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블 타이 끊고 이제 덕배 들쳐매고 일단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일단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 119 와서 119에 태워서 병원 가서 응급실에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시동생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 모모 병원 응급실이다. 야, 니네 시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덕배를 여기에 보낸 거냐고. 내가 분명히 권고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덕배가 묶여 있었던 걸로 보니까 누가 침입해서 얘 묶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뭐 진짜 무슨 뭐 학생들이 와서 놀거나 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놀거나 이런 거 아니고 혹시 여기에 뭔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지금 덕배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왔는데 그 시아버지라는 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강원도까지. 응급실에 와서 뒤집어 지신 거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저런 사항이었는데 덕배가 묶여 있었다. 이거 누가 침입한 건데 제가 그 염하는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누가 도망가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일단 시아버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하시고 경찰이 와서 저희 CCTV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CCTV 분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검은 모자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검은 가방과 검은 자켓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저희 입구 쪽으로.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간 거죠. 입구 쪽으로.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가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CCTV 위치를 아는지 사각지대로만 가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덕배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아버님과 돌순이와 돌순이 남편이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갔어요.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돌순이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열무 아빠야 일단 너 시아버지가 와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단 와보래.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고 씻고 갔죠. 아침에 갔는데 시아버님과 돌순이하고 그 다음에 옆에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참 때 빙의 됐을 때 할아버지 친구분 만신분 두 분 중에 그 한 분이거든요. 할머니 만신분이신데 저를 알아보시고 열무 아빠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이래 저래 해서 돌순이가 제 친구인데 여기 알바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 솔직히 이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영가를 받고 이런 소리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 영가가 하는 말이 자꾸 저보고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딱 장례식장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장례식장 1층은 장례식장이고 2층은 사무실, 지하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치실, 그 다음에 염하는데 일단은 장례식장을 둘러보시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영가들. 그러더니 할머니가 왜 숨어 있냐고 영가들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네 왜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애가 와서 자꾸 우리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잡아먹는다? 영가를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예? 근데 아니 아무리 악귀라고 해서니 어떻게 같은 영가를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이 장례식장 자체가 귀신의 밥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 귀신의 밥상이다. 왜냐면 본래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이제 고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장례 끝나고 그러면 시신에서 영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영들이 3일자 끝날 때까지 머문대요. 근데 이 악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했던 때부터 이 악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밥상이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망한 거다. 그리고 장례식장 옆쪽에 보면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예. 일반적인 특이한 점이 없는 산. 근데 저쪽에서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해서 할머니랑 돌순이랑 시아버지랑 저랑 넷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간쯤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를 가서 옆쪽으로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 등산로가 아닌 그 길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무당분들이 가끔 보시면 기도터라고 해서 이런 공터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처럼 중간에 빠져서 올라가니까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바위 위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부적 하나 붙어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할머니가 뚜껑을 벌컥 넣으시더니 그걸 발로 차셨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머리카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는 거 있잖아요. 아, 마법. 그거 피 묻은 채로 그대로 오. 그게 그 항아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더니 요 작곡들 봐라. 아니 이게 이런 짓을 해서 왜 그러는 거지?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하시기를 저 장례식장은 귀신의 밥상이고 이 귀신의 밥상의 주인은 얘다. 얘다라는 게 뭐야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무당이 한 짓이라고.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허주 하나 붙잡아 놓고 허주 시켜서 신발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허주한테 귀신을 먹이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계속 진화할 거 아니냐고. 그거를 통해서 신발 떨어지니까 허주 이용하면서 무당짓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허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허주한테 먹이를 준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여기 내가 비방을 해놓을 거고 여기 사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부들도 이제 철거하려면 안에 있는 직기부터 끄집어내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오전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방법 차단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는 너 당장 집으로 가라고. 너 집으로 안 가면 네가 못 느끼겠지만 네 몸 주위에 계속 악한 기운이 묻어있다고. 너 네 안에 신령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고. 넌 무슨 깡으로 계속 지하실로 내려갔냐고. 처음에 제가 내려갔었고 덕배 구하려고 또 내려갔잖아요. 예. 2번 내려간 거죠. 할머니가 저한테 야 너 뭔 깡으로 그랬냐고. 신령님이 경고 안 하시느냐고. 아니 경고는 안 하셨고 일단 그 여자 영가랑 기싸움을 하셨다고 처음에. 그리고 2번째 갔을 때는 그냥 저는 덕배만 들쳐매고 나왔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너 지금 네 주위에 니는 못 느끼겠지만 검은색 구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몸 주위에서 돈대요. 그 기운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알았다고. 할머니 가시고 돌스이랑 얘기를 했죠. 야 이제 너 들었지 않았냐고. 여기 근무 못할 것 같고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돌순이가 시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열무아빠군 이게 그 무당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위험한 곳은 맞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자네도 무속인 집안 아니냐고. 예, 맞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만 혼자서 근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제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3배를 주시겠다고. 예. 3일만 근무하면. 근데 제가 저번 시점 때도 말했듯이 돈이 깡패잖아요. 집에는 와이프하고 열무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라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수익이 불안정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돈을 3배로 주신다니까 3일만 일하면 돈을 주신다니까 알겠다고. 그 할머니 경고 무시하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저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제가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나서 주시겠지. 신령님이나 아니면 뭔가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뭐 지하실만 안 내려가면 나도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밤에 혼자 근무를 시작하는데, 근데 CCTV의 정문에 어떤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속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개구멍 같은 데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왜냐면 제가 원래 정문을 걸어 잠궈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무 때. 근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정문을 아예 걸어놨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계속 개구멍 있는지 쳐다보고 주위 둘러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문 열고 제가 정중히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여기 지금 사유지라고. 저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 지역에 유튜버라고 오. 그렇게 소개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에는 카메라랑 핸드폰 이렇게 들고 진짜 그 유튜버 마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방을 켜놓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방송은 제가 뭐 서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왔다고, 한 번만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걸 해야 조금 이렇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하니까 제 사정 좀 봐달라고 제발. 나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장례식장이 어떤 곳인지. 이게 일반인 들어갔다가 진짜 뭔 사고라도 나면은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된다, 가시라고. 그래서 일단 정문을 잠갔어요. 잠고 다시 CCTV 계속 쳐다보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계속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죠. 시간 때우고 있고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고, 동시에 안치에서 경보기 빡 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문을 잠가놨는데 문을 강제적으로 열면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보안 센서가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뭐지? 근데 동시에 세 곳에서 울린 거잖아요. 저는 또 이 영가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제가 수동으로 센서를 껐어요. 끄고 나서 CCTV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간 때우려고. 근데 장례식장 입구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가 다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프레시 들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떤 모자 쓴 사람이 지하실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두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유인하고 제가 그 사람 따라가면 뒤에서 또 누가 쫓아오는 거죠. 두 명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았어요. 누가 침입을 했으니까. 침입을 하면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유지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여기 어디 장례식장인데 누가 침입을 했으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딱 전화 끊고 계속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분이 안치실로 딱 들어가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가방에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겨누고 제가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맛있겠다.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 너 먹어야 돼. 그러면서 뒤에서도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서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거 뭐지? 빙의자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분들이 10분 안으로 출동을 하시거든요. 앞뒤로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을 든 상태니까 무서운데 10분 동안만 버티면 경찰들이 오니까 순간 제가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제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몸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서 그 칼 든 손을 꺾고 칼을 떨어뜨리는 사람 바로 엎어뜨린 다음에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등 뒤로 칼을 들면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신령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 사람 머리를 딱 치시는 거예요. 딱 치셨는데 그 사람은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스럭 쓰러지시고, 그 여자애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거예요. 저희 신령님한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맛있겠다, 할아버지 맛있겠다.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스르르. 없어지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은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제압이 돼서 경찰에서 오셨어요. 이 경찰에서 오셔서 이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 가서 제가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한 분이 아까 자기가 유튜버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침입을 했던 거라 무단 침입죄 이런 죄로 엮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돌순이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경찰서니까 와라 그랬더니 시아버님하고 다 왔어요. 사유지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시고 이분들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바로 돌순이한테 얘기를 하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네. 본가로 내려가서 야 이거 계속 나한테 접근하는 꼬마 영가가 거슬리기보다는 무서운 거죠 제가. 그래서 본가에 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다. 칼 맞을 뻔했다. 근데 옆에서 듣고 계신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너는 그 돈 때문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러면서 이 돌순이 이 기집애는 지금 남의 귀한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돌순이도 몰랐다고. 돌순이 시아버지도 몰랐고 그때 만났던 그 만신 할머니가 나보고 본가에 내려와 뭐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버지 나 어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신당으로 가라고 해서 신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쓱 저를 쳐다보시더니 와보라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들고 계시는 부채로 갖다가 제 등짝을 계속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픈데 한 10대 맞았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토를 아버지가 옆에서 어떤 항아리로 받으시고 그거를 부적으로 이렇게 봉인하듯이 뚜껑 닫으면서 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열마 아빠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또 얘기를 해줘.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러이러 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거기서 할아버지 친구분도 만났고 그래서 친구분이 본가에 내려가라 보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너 네가 빙의 된 거 못 느꼈냐고. 제가 빙의가 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네 안에서 신령님 느껴지냐?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어디 계시지? 그러더니 신령님은 여기 와 계시다고. 신당 안에 와 계시고 너는 빙의 됐던 거야. 아니 할아버지 나 제정신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 소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에 귀신한테 홀렸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꼬마 영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신령님이 기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당으로 대피를 하신 거고 그때서부터 저는 약간 빙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저도 모른 채 계속 그냥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채신 할아버지 친구분은 빨리 본가 내려가 보라고 하고 하시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본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때 과잉 제압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칼 들 사람 칼을 뺐을 때 팔을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한 거죠. 제가 과잉 진압하면서 다쳤으니까 너도 폭력 행사했다. 그랬더니 와서 다시 조사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돌순이하고 시아버님하고 시아버님이 부른 변호사님도 계셨고 거기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형사님이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저 여성분 유튜버라고 했나고 유튜버 맞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여성분은 유튜버가 맞긴 맞는데 이 무당분이랑 이 여성분이랑 뭔가 엮여 있었나 봐요. 이게 뭐가 엮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성분 유튜버는 맞는데 약간 그 무당 쪽에 엮여 있었다.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 모른다고. 시아버님이 좀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지역 유지라고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쪽이라 경찰에도 아는 분 많고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유튜버 여성분의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봤는데 그 어깨 위에 그 제가 봤던 꼬마 영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이 유튜버분의 여성분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저희가 등산로에서 그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서주한테 계속 먹이를 줬던 거고 제가 나타나니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고 저희 신령님이 신당으로 대피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홀렸잖아요. 홀렸는데도 정신이 제가 계속 맨정신인 상태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그 자기 딸, 그 다음에 자기 딸 남자친구 시켜서 침입을 해서 나를 해코지를 해라.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와,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뭐지? 근데 돌순이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처음에 왔던 그 무당 할머니는
약간 스케줄이 많으셔서 그 자리에 오실 수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돌순이도 저희 집이랑 많이 친하니까 이래 해서 여기 장례식장으로 한 번만 와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아버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상태로 여기 철거하면 여기에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 터는 어차피 죽었다고. 여기 터에 계신 터주신께서 거기서 떠나셨다고. 여긴 죽은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허주 악기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여기다가 굿은 안 되고요. 스님들을 불러서 여기에 기운을 누른 다음에 악기를 쫓치는 굿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알았다고. 진행해 달라고. 진행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님이 아시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 제사상 살아주신 바라시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셔서 막 상 차리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스님들이 불경 읊으시고 기운 누르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굿을 시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굿판 중간에 앉아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을 찌르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정신이었거든요. 제가 막 정신이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맹정신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행동을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제 입 밖으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도 못 보내고 그냥 계속 그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와.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는 나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안 나갈 건데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제가 맨정신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옆에서 계시던 스님들이 저를 둥글게 에워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주를 제 몸 주위에 이렇게 두르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굿판을 벌리시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도 제 입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얘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인 거예요. 병원인데 이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봤더니 이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응급하게 꼬매려면 이게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호치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 일인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돌순이가 옆에 있었는데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냐? 그랬더니 야 너 순간 그 스님들 떨쳐내더니 네가 스스로 안 치실까지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다 따라갔는데 네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 계속 사람들이 말려도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달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제서야 아버지하고 스님들하고 와서 그 의식은 중단이 됐고 더 이상 하면은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중단이 돼서 저 깨우고 병원에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여성분하고 그 무당분은 저희 아버지가 찾았대요. 그 무당분을. 찾고 그 무당분이 데리고 있던 허주라고 하죠. 허주를 해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사단이 난 걸 알고 도망갔고 여성 유튜버의 어머니이신 그 무당분은 이미 실성했고 그 여자 유튜버로는 지역 유지이신 시아버지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그 커플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 수사로 넘겼고 그래서 이런 굿판이나 이런 의식을 했는데도 기운이 안 눌러지니까 아버지가 돌순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철거하시는 거 포기하시라고. 안 된다고.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철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터에 깃들어 있던 악기 기운이 있잖아요. 계속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면 안 된다. 이 귀신의 밥상인 상태로 놔둬야 그나마 주위에 아무 일이 없고 아니 시아버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이거 군청에 가서 이거 못한다고 하고 발 빼시라고. 그래야 시아버님도 살고 지금 병원에 입어있는 저희 아들도 살고 그 시아버지 아들 덕배 있잖아요. 덕배도 그때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 덕배한테 가서 기운 쳐내시고 그 다음에 의식 하셔서 덕배는 깨어났고 그 후에 저는 돌순이한테 가서 그랬죠. 욕을 했어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시아버지라는 분이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담력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담력 체험은 맞는데 여기 왔던 우리 학생들은 안타깝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이제는 겨울이나 이럴 땐 춥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동네에 저런 폐 장례식장이 있던 걸 아니까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들도 안타깝게 뭔가 헐렸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하다가 순찰 도던 경찰관한테 발견이 돼서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시아버지는 아셨는데 돌순이한테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허주가 귀신들 잡아먹고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던 시아버님도 묵인하면서 계속 욕심이 났던 거죠. 이게 시공사가 이런 철거를 한번 맡으면 이게 떨어지는 돈이 많나 봐요. 어차피 거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도로 날 거고 하니까 이게 돈 욕심에 그냥 밀어붙였다가 자기 아들 골로 보낼 뻔한 거고. 지금도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요.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있는데 펜스 있잖아요. 펜스만 펴져 있어요. 네. 아직은 거기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를 홀렸던 악기 허주는 도망갔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악기는요, 한 번 찜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 4년 전 일인데도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 악기라는 게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퇴치를 못하고 도망간 상태니까.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잠깐 알바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니 잠깐 모습을 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야, 근데 열마 아빠님도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는다? 좀 이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시들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자기의 그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예 생전 기억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아예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힘을 키우는 귀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무당이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허주를 모시면서 그 허주 조종해서 그 허주한테 먹이를 주면서 네. 자기도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 7살짜리 꼬마 아이였거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영가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악귀죠. 그러면 열무 아빠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들모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귀신이 어린 모습으로 나올 때일수록 더 무섭다라고 표현이 많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린 그런 형체의 귀신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꼬마 귀신들은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장난을 치는 건데 그게 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선이 없어요.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거의 죽다 살아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무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허밍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열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집안 대대로 또 세습무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직업 또한 그런 보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앞으로도 열무 아빠님의 다른 이야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